연휴를 앞둔 금요일 마감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에서 힌트 찾아볼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 파파라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소개할 때마다 뭔가 레몬이 떠오르면서 상큼상큼한데 오늘 시장은 좀 상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찾아보자면 어느 테마를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휴일 분위기 안 나게 만드네요. 네, 그런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된다. 그쪽에서 오늘 주목할 섹터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가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주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하드웨어가 한 차례 불었잖아요, 바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위에 올려질 소프트웨어를 보는 건 맞는데 좀 시기상조격 성격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네이버 실적 기반으로 든든히 올라간다라고 진단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일단 최근에 관련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연초 때 1월 달에 무지 뜨거웠습니다. 뜨거 하고 가던 종목이 지금 3개월 동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조정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뭔가 불타오를 좀 재료 좀 타오. 그러면 올라올게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성장주입니다. 그러면 성장주 쪽을 바라볼 때는 금리가 조금 빠지기 시작해야 우리도 많이 쉬었으니까 가야지 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올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강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인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실적 변화가 들어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일단은 종목별 대응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네이버가 불을 지피느냐, 지피는 거는 한계가 조금 좀 미리 준비된 종목 쪽으로만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움직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적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개인 투자자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 바로 가나요? 아니요. 그 관련 종목이 조금 어떤 주를 좀 보시는지 소프트웨어 단에서.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네이버 실적 관련된 쪽에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네이버 실적 같은 경우 오늘 나오면서 그래도 반응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반응이죠. 네, 특히 네이버를 보면서 최근에 매출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나왔던 커머스 쪽 이쪽이 아무래도 중국의 업체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좀 잠식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쪽에 대한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반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4,393억 그러다 보니까 한 32%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누가 뭐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변화가 나왔다는 것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하이워 클로버 X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AI를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검색 광고 쪽에서 좀 더 고도화를 시키겠다. 말은 멋있는데요. 그리고 또 초개인화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초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되면 여기에 맞게 대응하는 그런데 AI를 써서 결국에는 돈 버는 AI로 가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그래도 우려의 한숨을 덜었다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그 여부를 패싱하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의 네이버는 어떨까? 아니면 다른 종목들 많아요? 사실 언급 안 해주셨지만 오늘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계속 얘기 나왔었던 영역단이기도 한데 그냥 쭉 저희 봐요? 질문이 짧으시네요. 빨리 듣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라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번 실적 봐라. 클라우드 쪽이 잘 나왔다. 그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적으로 잘 나올 수 있고 연결시켜서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관련된 이제 좀 작은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애플 실적 오늘 발표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 주 가게 되면 온라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패드 짜잔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AI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걸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6월 달 다음 달 가게 되면
WWDC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애플이 이제 우리 AI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갑니다. 라는 쪽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동안 좀 쉬었던 AI 쪽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좀 앞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그나마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되는 업체들, 폴라리스 AI나 그리고 또 플리토, 거기다가 이스트 소프트, 게다가 또 한글과 컴퓨터까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오늘 반응을 했다.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 긴 호흡이에요? 짧은 호흡이에요? 짧은 호흡입니다. 그러면 애플 이벤트 있을 때까지가 짧은 호흡인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가 짧은 호흡인 거예요? 일단 기간을 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쯤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마 5월 목요일 정도쯤에 그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한 번 더 움직인다. 그러면 안전한 전략은 한번 챙기고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동시호가 구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2679선 그리고 코스닥은 865선에서 지수 마감할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결국엔 마감이 되는 걸까요?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5월 3일 그리고 금요일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이 가운데 더더욱 한산해진 시장 분위기가 녹아졌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5월 들어서 뚜렷한 방향성은 딱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오늘 등장이 됐었던 키워드 과연 애플 그리고 AI 쪽인 건지 시장의 해답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네요. 2676선 그리고 865선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을 만들면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오늘 수급에 있어서는 그래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담았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더 매수 규모를 키웠다라는 점, 이 점이 특징적이고요. 동시호가 구간 들어갈 때 더 많은 물량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세웠습니다. 자,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눈치를 보다가 물량을 좀 덜어냈고 개인은 하루 종일 파는 양상 그려졌습니다. 자, 이 속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눈길을 가볼게요. 오늘 금융투자가 기관 내에서는 좀 가장 많이 담았던 쪽으로 그려지고요. 자, 이어서 기관도 함께 사자를 만들어냈지만 외국인이 오늘 마이너스, 지금 순매도 규모가 크게 기관의 코스피의 물량 대비 크지는 않지만 오늘 그래도 팔아냈습니다. 사실 오늘 선물 쪽에서도 많은 매도 계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의 수급적인 부분은 챙겨볼 부분이 많다라고 그려지고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담았던 쪽에서는 지금 금융업 쪽 그리고 중소형 쪽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전기전자, 제조 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던 가운데 지금 역시나 마이너스권 흐름 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일제히 마이너스권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바닥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좀 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산화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고 이제 3분기부터 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반영이 된 걸까요? 소폭의 플러스 현재 그려지지만 상승형 음봉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보여주시죠. 예, 어제 장 마치고 실적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은 완전한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3%대 그리고 3% 가깝게 마이너스 구간 그려집니다. HLB 역시나 함께 바이오단에서 흐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요. 알테오젠도 어제는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권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오늘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도 환율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약세 국면이었는데
나왔는데요. 1,362원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1,362원 80전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은 선물에서는 그래도 팔았다. 연휴 앞둔 거일 수도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좀 저희는 섹터별 움직임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장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어서 시장 분위기 한번 다시 훑어봅니다. 역시 재미는 없었네요, 대표님. 네. 근데 하다 못해 동시효과에 더 빼두면 네. 이러면 사람의 상도덕도 없는데 예, 연휴 앞두고요. 네, 그래서 동시효과에 조금 더 밀렸다라는 게 조금 기분이 더 나쁘게 마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또 오늘 끝나고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예. 발표되고요. 게다가 또 연휴 부담감 있다 보면 그 사이에 또 3일 사이에 또 뭐 벌어지면 어떻게 이런 부담감들이죠. 좀 막연한 불안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영역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외국인들은 현물을 뭐 샀다고 하는데 800억 정도면 뭐 많이 산 건 아니고요. 근데 선물 매도가 거의 또 5,800개. 예. 어제랑 똑같네요, 거의요. 네. 예. 비슷한 숫자를 매도가 들어갔다는 게 일단은 외국인들은 선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하겠다라는 쪽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후장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살아났습니다. 예. 오전장에는 좀 위축됐었는데 그런데 2차 전지 바이오 이쪽들은 여전히 성장주 관점의 종목들이 조금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쪽도 오후 들면서 좀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제대로 된 종목들이 별로 없이 약간 종목 장세 성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적과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석유가 오늘 13.58%,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수 있었던 오늘장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보겠다라는 심리도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늘장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단, 그래도 오늘의 불꽃이 있다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전략 계속해서 들어봅니다. 아까 전에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됐을 때 수급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또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대응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살펴볼 건요. 네, 일단 매크로 지표가 네. 돼야 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을 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쪽에서 변화는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확인되면서 같이 역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했으니까 중소형단의 종목들 해당되는 종목도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 과연 그나마 어느 정도 나는 소프트웨어지만 돈을 충분히 벌고 있어요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다음 이런 사이클이 나왔을 때 부각을 탁탁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걸 보시면서 다음을 좀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때 그럼 뭘 보면서 기다려야 할까라고 한다면 일단 매크로, 금리에 네.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두 번째는 실적. 그렇죠? 네. 돈을 잘 버는 소프트웨어 업체인가 이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종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쪽도 많이들 이쪽이 소프트웨어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데요? 이제 종목은 DNC 미디어인데요. 웹툰으로 많이 그렇죠.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렇죠. 웹툰인데 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이죠. 네, 근데 그건 웹툰이지 왜 소프트웨어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예, 이쪽도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DNC 미디어를 지금 보는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웹툰 웹소설 쪽으로 강자죠. 거기다가 요즘은 결제한 금액을 보다 보면 점점 더 일본이나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K 웹툰도 대세가 되고 있네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난번에 네이버 웹툰 흑자 전환 이번에도 흑자 전환 했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슈퍼라이크 제가 보통 알고 있는 웹툰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예. 예, 슈퍼 쏘죠. 그거랑 똑같이 슈퍼라이크 예,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웹툰 입장 쪽에서 공짜가 아니고 마음에 들면은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수익 배분을 통해서 이런 회사 쪽으로 들어온다. 좋아지겠죠. 이런 쪽과 함께 또 네이버 웹툰 이제 흑자 전환했으면은 조만간 다음 주에 아마 네이버 웹툰 또 미국 상장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요? 5월 중으로 그쵸? 그렇게 되면 그에 관련된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음 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넷마블에서 만든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엄청 예. 재밌다고 하던데요.
근데 뭐 그렇게 취향이 안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 이런 웹툰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서 나오는 어라이즈란 게임 이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인가 이제 공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근데 벌써 지금 그러니까 예약해서 나 게임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요? 1,000만입니다. 예.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게임의 흥행 기대감이 높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 기대해 보게 되면 지금 같은 때 좀 정치돼 있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웹툰도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신작과 흥행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네. DNC 미디어는 워낙부터 이제 그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한 달 사이에도 담았고요. 네.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내려주시죠. 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 모멘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부근은 또 시도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약 한 31,5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삼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혹시나 또 지난번 저점대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22,000원대 손절가를 잡고 또 흐름을 체크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1,500원 구간까지 DNC 미디어도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추가 전략이 좀 있어서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어떨까요? 네, 이게 그 4월 12일이니까 얼마 안 좀 됐죠? 됐네요. 예, 예. 좀 됐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동안에 혹시나 그 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갖고 계셨으면 조금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은 아픕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끌고 가지 마시고 갖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사는 전략들이 훨씬 좋겠다는 쪽에서 하지만 실적 대비 그래도 미용기기 쪽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네. 쪽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살아있는 미용기기단 타마마 리서치까지 추가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연휴 앞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음 주 화요일 인사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